2023년 2회 전기기사 실기. 자, 9번부터 또 이어서 가봅니다. 다음은 A, B 수용과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자, 고압 간선으로부터 지금 변압기 한 대, 또 그것으로부터 다시 변압기 두 대를 써서 A 수용과 B 수용과에 보낸다는 얘기죠. A군은 50kW, B군은 30kW고요. 둘 다 역률은 1. 수용률은 0.6, 0.5, 부동률 각각 1.2. 또 이 변압기 간에 또 부동률이 있죠. 그럴 때 A 수용과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변압기에서 일단 이거 여러분들 수용률, 부동률, 역률, 분자 분모 들어가는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곱하고 부동률, 역률은 나누고 꼭 기억을 하셔야죠. 수용률은 곱하고 부동률로 나누고 역률도 나눕니다. 그리고 변압기간 부동률 요거는 얘를 구할 때 쓰는 거죠. 얘를 구할 때. 그래서 A만을 구할 때에는 그냥 A만의 부동률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자, 변압기 우리가 용량 구할 때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은 곱하고 부동률은 나누고 꼭 기억을 하셔야죠. 역률도 나누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피상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역률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죠. 자, 기본적인 거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죠. 50kW에다가 수용률 0.6, 부동률 1.2, 그 다음에 역률 1 이렇게 계산해 보면 20kVA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수용과의 변압기 용량 똑같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은 곱하고 부동률은 나누고 꼭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30에 수용률 0.5 곱하고 부동률 1.2 나누어서 역률도 분모로 가야 됩니다. 12.5kVA 답이 되겠죠. 그 다음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한번 구해봐라.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 자, 우리 최대 부하 방금 계산한 거에다가 이제 얘가 담당해야 될 부하니까요. 이 둘 사이의 부동률인 1.3을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전력의 합에다가 부동률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니까 방금 구했던 25에다가 12.5 얘가 25였잖아요. 25kVA 얘가 12.5 그거를 부동률은 나눠야 됩니다. 1.6으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면 28.85kW가 되겠네요. 10번 변류비 50대 5인 변류기 두 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다. 전류계 2A 전류가 흘렀을 때 1차 전류를 구하라. 자, 이렇게 결선한 방식, 이렇게 크로스가 되도록 결선한 방식이 얘가 가동입니까? 차동입니까? 차동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동 결선은 그대로 연결한 것이 가동 결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CT를 거쳐 나온 2차 전류가 A도 그 다음에 C도 그대로 더해지기 때문에 가동 결선. 그래서 이 두 전류를 벡터적으로 이렇게 더해보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더한 값은 그냥 여기 B상의 전류와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만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흘러 들어가게 되는 전류 자체는 그냥 한 상의 전류값, CT를 거쳐 나온 그냥 한 상의 전류값이 나오니까 이제 1차 측의 전류를 구하란 얘기는 여기에 검출된 전류값에다가 그냥 CTB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차동 결선으로 돼 있을 때 여기가 그대로 결선이 아니라 크로스로 결선돼 있을 때는 차동 결선이죠. 여기 C는 그대로 흘러 들어가지만 이제 여기 A가 나온 것이 즉 A에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IC에서 IA를 뺀 형태, 즉 IC에서 IC를 뺀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 같은 크기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런 뒤에 역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더해주게 되면 이 크기는 요 한 상의 크기에 비해서 루트 3배가 된 크기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가동 결선과는 달리 한 상의 즉 CT를 거쳐 나온 2차 측
한 쌍의 전류의 루트 3배 된 것이 여기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동결손과는 달리 이 값을 계산한 뒤에 역으로 이제 루트 3으로 나눠야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가동입니까? 차동입니까? 차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 루트 3배가 돼서 이렇게 어떤 한 쌍의 전류값에 루트 3배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전류, 1차 측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전류값인 2A에다가 그렇죠? CTB 5분의 50 곱한 뒤에 끝나면 안 되고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1.55A가 나오네요. 11번. 다음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곳이 제 6조에 해당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빈칸 보니까 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 설비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 서류를 몇 년간 보존해야 되는가. 또 1항에 따라서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다만 정기검사 시 제출하는데 전기안전종합정보 시스템에 매월 몇 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록 서류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냐? 4년이죠, 4년.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4년간 보관하고 매월 1회 이상 제출한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12번 3150대 210V인 변압기 용량이 250kVA, 200kVA이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각각 2.5와 3%일 때 그 병렬 합성 용량을 한번 구해봐라. 일반적으로 우리 변압기 병렬 운전 가능한데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으면 그 용량 그대로 우리가 같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르면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성 용량, 즉 부하 분담을 이제 이 용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하 분담을 했었죠. 즉 부하 분담의 비라고 한다면 즉 이거는 A 변압기가 담당하는 부하, 여기는 B 변압기가 담당하는 부하. 이것은 어떻게 그 비율이 결정이 되냐면 A 변압기의 용량, B 변압기의 용량. 순서가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담 용량이 그 변압기의 용량, 즉 전격 용량에는 비례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보니까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얘는 분모로 가 있고 여기 분모에 있던 거, 요 B가 여기에는 분자에 있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즉 반비례한다. 뭐 누설 임피던스 같은 말이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하 분담은 사실 전류 분담하는 거니까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도 전격 전류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즉 A 변압기, B 변압기가 담당해야 될 부하의 분담 비는 그 용량에는 비례하니까 같은 자리에 있고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니까 얘는 반대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걸 뭐 A라고 할까요? 그러면 250이죠. 250. 두 번째를 B라고 한다면 200이고 그 다음에 요거 A의 퍼센트 임피던스 2.5는 이제 반대쪽, 아래쪽 분모로 가야죠. 용량은 여기 있다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 반대쪽 반비례하니까 그리고 여기 3%는 요거의 3%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3, 즉 얘가 3대 2의 비율, 3대 2의 비율로 분담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얘가 부하 분담을 3대 요것이 2의 비율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용량을 가진 것이 더 우리가 많이 분담하는 것을 최대로 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문제의 유형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변압기가 즉 3만큼 분담한다는 얘기는 더 많이 분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최대로 쓰도록 하자는 얘기죠. 즉 A 변압기 용량을 즉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얘는 200을 다 쓰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즉 비례식에 의해서 3대 2는 250대 x, 즉 얘는 3의 비율을 다 쓰지만 그렇죠? 얘는 200을 다 쓴 게 아니라 요 비율만큼으로 해야 되니까 즉 x라고 미지수를 잡고 이거 푸는 방법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그러니까 3x는 2 곱하기 250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x는 3분의 500이 되죠. 3분의 500 이렇게 되죠. 또는 이거에 얘가 b는 요거에 2분의 3만큼을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잘못됐네. 여기 3분의 2를 쓴다. 이래야죠. 3분의 2. 그러니까 이 식으로 푼 거랑 동일합니다. 이 식을 지금 이렇게 써서 그렇지. 지금 보시면 x는 이렇게 써도 되죠. 3분의 2 곱하기 250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즉 얘가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250에 3분의 2만큼 분담하게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운 거죠. 자, 비율은 2대 3이지만 요것이 적게 써야 되니까 여기 3분의 2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66.67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총 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둘을 더한 것만큼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병렬 합성 용량은 250에 166.67을 더한 값 요것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13번 그림과 같은 1부하 곡선을 가진 두 개의 부하 A, B 수용가가 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A, B 각각의 설비 용량은 10kW이다. 즉 A 수용가는 지금 6시간 단위씩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처음에는 2, 6, 8, 2kW를 각각 6시간씩 쓰고 있고요. B 수용가도 2, 6, 2, 4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각 수용가의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계산하는 문제 잘 나오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수용률 한번 살펴볼까요? 수용률은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수용가에서 전체 이 설비 용량이 있죠. 전체 가지고 있는 용량은 이걸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전체 설비 용량은 3,500이 되네요. 3,500. 그런데 여름에는 이 에어컨을 틀면서 동시에 얘를 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최대로 쓰는 것은 이렇게 세 개를 최대로 쓸 것이고 겨울에는 요걸 최대로 이렇게 쓰겠죠. 전원기를 틀면서 이렇게 냉방기를 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용량을 우리가 수용 설비 용량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전체 최대로 쓰게 되는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는 1000이고 1500이니까 겨울에 최대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2500 있죠. 2500. 그래서 여기에서는 2500 곱하기 100%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용률은 전체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수용가의 수용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공식 기억해야 됩니다.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이 됐죠. 그래서 설비 용량은 알려줬죠. A, B 모두가 다 10kW라고 했으니까 지금 A 수용가 같은 경우는 최대 8kW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A는 10분의 8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수용가는 역시 설비 용량 10kW에 최대 전력이 6이니까 얘는 10분의 6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는 60%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하율을 계산하네요. 자, 부하율도 여러분들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입니다.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그러니까 지금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8, B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 전력은 전체 전력량을 계산해서 2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전력은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을 지금 24시간 하루니까 24시간으로 나눠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나누기는 뭐 분모로 가도 되니까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A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8이었죠.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 보면 8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24로 나눈 겁니다. 요거를 24로 나눈 개념이어서 분모에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량은 뭡니까? 2, 6, 8 다시 2를 6시간씩 쓰니까 2, 6, 8, 2를 그쵸? 각각 곱하기 6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A 수용가의 부하율이 나오고요. B 수용가도 마찬가지죠. 최대 전력은 6이니까 6 곱하기 24가 분모에 와야 되고 요 식에 의해서죠. 그리고 여기도 2, 6, 2, 4를 6시간씩 쓰니까 2, 6, 2, 4를 각각 6시간씩 쓴다. 이렇게 계산하면 부하율을 역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부등률을 계산해 봅니다. 부등률 역시 부등률은 이제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 부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보면 지금 이 둘의 부등률 서로 같지 않은 거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수용률이랑 부하율은 개별적으로 지금 한 거지만 부등률은 얘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6시 0에서 6시까지는 2와 2를 쓰니까 4를 쓰게 되죠. 또 6시에서 12시까지는 6, 6을 쓰니까 12를 쓰게 되고요. 12. 그 다음은 8과 2를 쓰니까 10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6시간은 2와 4를 쓰니까 6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성해서, 즉 둘을 더해봐서 최대 전력은 6시에서 12시까지 12kW를 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12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의 합, A 부하와 B 부하의 최대 전력은 각각 8과 6이었잖아요. 그것을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8과 6을 합해서 계산해 보면 1.17이 되겠네요. 자, 부등률, 그 다음에 부하율, 수용률 여러분들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4번 평형 3상회로에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는 전압계 있고요. 지금 전류계, 그 다음에 전력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살펴보면 이게 지금 Y결선 되어 있는 지금 각 상에서 부하를 상에 지금 걸어 놓은 거죠. 그럴 때 얘는 지금 성간전압이고요. 요거는 뭐 선전압이기도 하고 상전압이기도 한 거죠. 그럴 때 전압계의 의치시 여기가 220V였고요. 그 다음에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20A, 그 다음에 이 전력계가 2kW, 즉 유효 전력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문제가 이렇게 지금 주어졌을 때 그때 여기 Z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그랬는데요. 문제의 지금 의미상 지금 요거 하나가 소비되는 전력 알려줬잖아요. 2kW라고. 그러니까 이 Z들에서 소비되는 전체 전력을 구하라는 것과 같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Z에서 소비되는 이곳들에서 소비되는 전력인데 지금 한 상에서 소비되는 게 2kW라고 지금 명확히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건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죠. 곱하기 3. 그래서 2kW 곱하기 3을 해주면 6kW. 그렇죠? 6kW가 답이 되고 그 다음에 부하의 임피던스 Z의 즉 이 Z 하나 값의 임피던스 값을 복소수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여기가 저항이고 이쪽이 리액턴스고 여기가 임피던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를 안다고 하면 얘는 R 플러스 J의 X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면 되니까 즉 이 한 상의 임피던스의 저항과 리액턴스를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이때 자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자 임피던스부터 구해서 하나씩 구해 봅시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 근데 여기는 지금 아까 220V의 성간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자 Y결선에서의 여기 상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220V를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는 어차피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죠. Y결선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20A가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피상전력을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얘 흐르는 전류값 그대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단의 전압을 그대로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한다는 것은 피상전력을 그렇죠? 피상전력이 아니죠. 임피던스는 우리가 그때 어떤 전압, 원칙적으로는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는 거죠. 전류로.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지금 전압 알고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지금 요거죠, 요거. 그래서 임피던스는 여기에 걸리는 지금 상전압이니까 EA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걸 여기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로 20A 이걸 계산해 주면 되니까 즉 220 나누기 루트 3을 즉 이 상전압을 여기에 전류값인 20으로 나눠주면 이때 임피던스 얘가 6.3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제 저항과 리액턴스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세타, 즉 코사인 세타를 안다면 이것들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결국 뭡니까? 코사인 세타는 우리 전력의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요것분의 이거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되기도 하죠. 우리 이 임피던스 삼각형으로도 동일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만 여기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가지고도 동일한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도 코사인 세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결국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지금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 요게 피상전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이 피상전력이고요. 그리고 유효전력은 우리 알려줬죠. 2kW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피상전력 그대로 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2kW 이걸 이용해서 이때의 역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역류를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쪽에서의 지금 임피던스를 알았고 코사인 세타를 알았다는 것은 저항은 이 임피던스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저항은 임피던스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니까 방금 구했던 임피던스 값에다가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저항 값을 계산할 수 있네요. 자, 이거는 뭐 여기 반돌림 해봐도 5라고 할 수 있으니까 5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이 임피던스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리액턴스는 임피던스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니까 임피던스 6.35고요. 지금 여기 역률 코사인 세타가 0.787이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해주면 되니까 이 방식에 의해서 리액턴스 값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러면 저항과 리액턴스를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 5로 우리가 나타냈으니까 5 플러스 J에 3. 이것도 반올림해서 92로 요걸 우리가 답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15번 다음 그림에서 저항이 25ohm이고 그때 전압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네요. 건수비를 1대1로 했고요. 단상 전파정류 브릿지 회로에 대한 물음에 답해봐라. 자, 1대1 변압기 써서 즉 이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 단상 전파정류네요. 전파정류. 그래서 이 브릿지 회로를 첫 번째 완성해봐라 그랬는데 자, 연필로 꼭 여러분들 그려가면서 하십시오. 그 네모칸에 이 네모칸 내부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이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다이오드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그려주고요. 다이오드 이 방향 즉 마주보고 있는 것이 같은 방향이네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이 마주보고 있는 것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 부분 꼭대기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이쪽으로 연결한다. 이거 여러분들 연필로 그려가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이 브릿지 회로는 이거 말고도 이거 똑같은 겁니다. 회로적으로 사실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린 뒤에 여기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얘를 그려주고 이쪽에는 이 양 끝단에서 연결해서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양 끝단에서 연결해서 가져오고 자 처음 부분에는 이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 하나를 가져오는 그림으로 얘를 그려도 되죠. 이 둘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둘 중에서 어떤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2번 이때 AB의 평균전압이라는 건 이쪽에서 지금 얘가 직류가 된 거죠. 정류를 통해서 전파 정류 직류가 됐는데 이때의 평균전압을 구하라 그랬네요. 우리 평균전압은 이때의 교류에서의 전압에다가 우리가 파이분의 2를 해주는 거죠. 교류에서의 이 최대치 전압에 파이분의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정연파 교류 전압의 최대값이 220 루트 2 이렇게 됐죠. 이것이 즉 최대값 VM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결국 공식 기억을 해야 되겠죠. 파이분의 2VM 이렇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시료값으로 표현할 때에는 파이분의 2 루트 2 V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시료값인 경우 얘는 최대값을 쓸 때 요거죠. 시료값을 쓸 때 요걸 계산해 보면 이 값이 대략 0.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료값으로는 0.9를 곱한다. 이걸 기억하셔도 좋고요. 자, 최대값에 파이분의 2를 곱한 것이 평균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전파 정류인 경우에는 요거 0.9V 이거는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면 시료값은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 공식을 쓴다면 22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평균전압은 파이분의 2 최대값 이걸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 220 루트 2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이분의 2 루트 2의 V 뭐 당연히 같은 식이 되는데 이 값이 대략 0.9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이걸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0.9에 시료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0.9 곱하기 아까 시료값은 220 이걸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전파 정류에서의 평균전압. 그 다음에 반파 정류 같은 경우는 반파인 경우에는 반파 정류 지금은 전파 정류였고요. 반파 정류는 0. 요거의 반절인 45V 이 V는 시료값입니다. 반파일 때는 이제 요걸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값은 당연히 뭡니까? 전류는 이때의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때의 전압 요거죠. 그리고 저항 아까 25ohm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20을 역시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면 9.9가 나오게 되겠네요. 9.9가 답이 되는 거죠. 16번 380V 4극 3상 유도 전동기 37kW 분기 회로의 긍장이 50m일 때 전압 강화를 5V 이하로 하는데 필요한 전선의 굵기를 계산해라. 전동기 전부와 전류는 75A고 3상 3선식 회로다. 자, 우리 전선의 굵기 구하는 요식 시험에 잘 나오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단 기억하실 것이 단상 3선식과 3상 4선식 이거는 뭐 중성선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 것은 일단 전압 강화 공식 뭐 이 공식을 얘와 얘 둘이 자리 바꾼 것이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1002에 17.8 Li가 됩니다. 이것이 긍장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류값 이게 전압 강화 값이 되는데 이때 얘는 중성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전압 여러분 요건 상전압 즉 대지와 선 사이의 전압 상전압을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상 2선식 같은 경우 단상 2선식 얘는 이거에 2배가 되네요. 17.8에 2배 해보면 35.6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2선이니까 선간입니다. 요거 전압 강화의 기준은 얘는 선간 전압이 되는 거고 3상 3선식도 30.8이 되고요. 식이 거의 같죠. 여기도 선간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얘만
상전압이라는 거 요걸 기억해서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선의 굵기 그래서 3상 3선식이니까 여기는 30.8이 옵니다. 30.8 LI고 이때는 선간전압 기준으로 한 전압 강화 값이 와야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긍장이 50이니까 여기다 50 대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류가 75A니까 75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00에 2는 전압 강화 5V 주어졌으니까 5 대입해서 23.1 스퀘어가 되니까 이것은 25 그러니까 표준 25 스퀘어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17번 3상 3선식 6.6kV 가공 배전선로에 접속된 주상변압기의 저압 측에 시설될 중성점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을 구하시오. 단 1초 초과하고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했으며 고압선 한 선의 지락전류는 5A라고 한다. 자, 이거는 요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성점 우리 접지저항값 구할 때 일반적인 것은 그때 지락전류를 분모해 놓고 즉 150을 지락전류로 나눈 값 이해해야 된다는데 문제처럼 이런 조건이 붙을 때 1초 초과 2초 이내 자동 차단 시설 할 때는 분자가 300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초 이내일 때는 조금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600. 그러니까 150 그거의 2배인 300 그거의 2배인 6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이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300을 지락전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지락전류 여기 5A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300을 지락전류로 나눈 값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65ohm이 되겠죠. 18번 불평형 교류 대칭분이 아래와 같을 때 그때 각 상전류 IA, IB, IC를 구하라. 자, 이거 우리가 회로이론에서도 또 뭐 전력공학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역시 영상분은 우리가 보통 I0 이렇게 표현하죠. 정상분은 I1, 역상분은 I2 이렇게 될 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주어질 때 원래 각 쌍의 전류 구하는 걸 이렇게 행렬식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A, B, C의 전류가 주어졌을 때 영상분, 역상분, 정상분을 구하는 식이 바로 이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주어졌을 때 그때 A, B, C 상의 전류를 구하는 식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다 1111 다 채우고 있죠. 행렬로 111 다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0, 1, 2, 3 이렇게 온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숫자가 아니니까 A, B, C 하고 없고 0, 1, 2, 3 이렇게 온다 생각해서 여기에 3분의 1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숫자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AA 채우고 A제곱 A제곱 근데 얘는 그거의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가 A제곱 A제곱이고 AA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풉니까? 행렬은 우리가 처음 행렬과 그 다음 행렬에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이렇게 행과 열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곱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다시 써보면 IA는 1 곱하기 I0니까 I0 그 다음에 1 곱하기 I1 그 다음에 또 1 곱하기 I2가 됐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상의 전류는 두 번째와 이제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I0 그 다음에 A제곱과 I1 A제곱과 I1 그 다음에 A와 I2죠. A와 I2가 됩니다. 마지막 IC라고 하는 것은 자 이번엔 요것과 얘를 곱해야 되니까 1과 I0 그 다음은 A와 I1 그 다음은 A2와 I2 A제곱과 I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요 행렬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A라고 하는 것은 회전 연산자죠.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것은 120도 회전이니까 각 120도에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제곱은 얘는 120도를 두 번 회전한 거죠. 그러니까 각 240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할 때는 얘는 각 그러면 마이너스 240도가 되겠죠. 우리가 A, C, B 이렇게 있을 때 이게 A, 여기가 B죠.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있을 때 B 같은 경우는 240도를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20도 회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같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a제곱은 요걸 써도 되고요. 또는 뭡니까? 마이너스 120 이걸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계산을 이제 직접 해야 되고요. 방금 했던 그 공식에 의해서 ia는 방금 했죠. 이거 i0, i1, i2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지금 여기 다 이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영상분에다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그대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그대로 얘는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 세 값을 그대로 더해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b는 방금 우리 살펴본 대로 i0에 a제곱 i1, ai2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i0는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i1 정상분이죠. 정상분에다가 이 회전 연산자 a제곱은 240도 회전한 거니까 1각 24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는 120도 회전한 거니까 이 역상분인 i2 역상분 요 값인 요거에다가 1, 120을 이렇게 극형식 형태로 극좌표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되죠. 이걸 계산기로 역시 두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상은 i0, i1, i2에 이번엔 여기가 a고 a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는 그대로 영상분 적어주면 되죠. 영상분 그 다음에 요거는 정상분에다가 a니까 1각 120도 그 다음에 역상분인 요거에다가 a제곱은 240도를 회전한 거니까 1각 120을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죠. 이 계산 방법이 얘가 되죠.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얘가 답이 됐죠. 이렇게 해서 2023년 2회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